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연준과 리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CBDC 연준이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리플한테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느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는 다른 나라의 통화와 달리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들의 출자로 설립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채널에는 이 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리플과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연준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라 민간은행이 출자한 은행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각 나라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곳을 중앙은행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국가 소유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민간은행으로부터 출자한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그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연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방준비제도, 우리는 연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페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연준을 얘기를 하게 되면 연준의 이 창립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준의 창설은 1913년 12월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창설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1907년도에 미국 경제공황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대공황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경제 대공황은 1929년도에 일어난 것이 경제 대공황이고, 그 전에 1907년도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이 경제 공황이 일어난 것도 뭐 구리와 연관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때 1907년도에 경제공황이 일어나는데, 경제공황이 일어나니까 은행에 이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해요. 뱅크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축해놨던 돈을 다 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 은행은 우리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와서 다 내 돈을 찾으면 이 은행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뱅크런 사태가 한 은행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이런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제 국가 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JP 모건이 미국 은행하고 증권사들을 모아놓고 강제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돈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이 경제 공황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중앙은행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중앙은행을 창설해야 된다라는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주마다 자치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하나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반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특히 미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중앙은행 하나를 세워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좀 많았다가, 이 1907년도에 경제공황을 계기로 그래도 결국엔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각 주에 대표하는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어서 그 은행을 통해서 연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을 전체로 해서 12개의 연방구로 나누고 그 12개의 도시에 지역 연방은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 2, 3, 4, 5에서 12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로 해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브랜드, 리치몬드, 애틀란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해서 총 이 12곳에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 아마 연준의 부의장까지도 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곳은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각 지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이 이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보게 되면 이게 요즘 달러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른 건데, 아무튼 이렇게 달러를 보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면 알파벳 B가 써 있잖아요.
이 B가 어느 지역의 연방은행에서 발행이 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B는 이제 뉴욕,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그 달러는 뉴욕에서 발행이 된 거고, A부터 L까지 돼 있는데 이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원권을 보면 위에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뒷면에는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을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건데, 이 달러를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페더럴 리저브 노트 해가지고 위에 연준이 발행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상업은행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연준이라는 것이 이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출자한 그 민간은행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연준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것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출자한 이 민간은행의 리스트가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 연방준비은행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연준의 지배주주나 12개 연방준비은행에 출자한 민간은행의 리스트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개별 연방준비은행들의 총재들 중 상당수가 유대인 것으로 미루어 연준의 뿌리와 뼈대의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1954년 연준의 음모라는 뭐 책을 통해서 이 연준의 실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뭐 이런 책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을 통해서 연준이 창설되기 때문에 JP모건을 비롯한 뭐 여러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연준이 이 민간은행으로부터 출자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기업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좀 나와 있는데, 주주, 오너가 있고 배당도 지급하지만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배당도 지급하지만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화폐를 연준에서 찍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폐를 발행을 하면 이 연준에서 6%의 배당금을 받아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화폐 발행에 따른 배당금을 민간은행이 연 6%씩 받아간다는 점,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다고 해서 민간은행이 배당금을 받아가는 일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 출자한 민간은행들이 연 6%의 이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돈이 엄청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 많이 풀린 돈의 6%를 이 민간은행이 받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아마 JP모건을 비롯한 그런 출자은행들은 정말 엄청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주가 있고 배당도 지급하지만 최고 책임자는 정부가 임명하고 국가의 화폐를 발행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사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부의 입김을 너무 심하게 받고 애당초 기업의 지상가제인 이윤의 극대화를 쫓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주주가 있고 배당을 지급하며 연방준비제도의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준이 민간은행으로 출자는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사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입김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기사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미 상원의원에서 디지털 달러 민간 부문과 경쟁해서는 안 돼 라고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연준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CBDC 공급을 가장 최적의 형태로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연준은 1월 CBDC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가장 적합한 CBDC 형태는 민간 부문이 계좌나 디지털 월렛을 제공해 CBDC 자산 관리 및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연준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연준이라는 곳이 민간은행의 출자를 받아서 설립한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에서 발행을 하고 또 결제도 지원해야 되고 자산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왜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써있는 대로 연준은 정부의 입김을 너무 심하게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CBDC라는 것 자체가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정부에서 너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민간은행을 출자로 하긴 했지만 정부의 입김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연준을 통해서 뭔가를 공개를 해라고 했을 때 연준이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이 연준을 보고 있는데 이 연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음모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로스차일드 뭐 가문에서 이렇게 연계돼 있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프라이버시 이런 거는 이런 민간은행, 연준 뭐 이런 곳에서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 정부하고 완전 독립된 그런 기관이었다면은 연준이 CBDC를 내가 그냥 발행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연준 같은 경우 결국에는 대통령을 통해서 의장도 선출이 되고 어쨌든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발행하는 것보다 이 연준의 배후에 있는 이 민간은행들이 소매 CBDC는 발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연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는 간단히 말해서 연준 그 자체가 100% 민간은행으로 출자한 은행이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정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CBDC를 발행을 할 경우 연준이 발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 금융 프라이버시를 그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들을 미국 정부에다가 제공을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CBDC를 공급하는 게 가장 최적의 형태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이 CBDC를 연준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이 발행을 하면 이것은 리플에게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보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연준에 출자한 민간은행의 리스트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은행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주주인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은행들은 공개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연방준비제도 해가지고 이 긴 글 중에서 이 연준을 출자한 주요 은행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당연히 공식적으로 공개된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써 있는 건데 그래도 예상하기에 주요 주주인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를 한번 볼게요. 이게 리플 이제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고객 보기가 있어요. 고객 보기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주주 중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딱 있잖아요. 근데 이 리플의 파트너사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소매 CBDC를 연준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하게 된다면 아마 리플에게는 브릿지 통화를 성공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시티뱅크라든지 다른 은행하고는 아직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또 미국에서 SEC와 소송 중에 있고 이 소송이 좀 끝나고 난다면 좀 더 미국 내에서 미국 은행들하고 이런 협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리플도 음모론이 되게 많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연준에 대한 음모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론들이 뒤에서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이런 음모론을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많은 것이 드러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음모론을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음모론 자체가 투자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리플사는 여러가지 많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가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연준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고 또 이 연준이 왜 CBDC를 민간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또 리플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료도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